네, 오늘은 지난번에 마무리하지 못했었죠. 도형의 방정식 단원에서 원의 방정식하고 도형의 이동만 묶어서 대단한 학습 평가하고 익힘책에 있는 부분들의 문제를 따로 학습지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자, 오늘 여기 내용의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문제 풀이 수업이다 보니까 문제를 꼭 어느 정도 풀거나 보고 오셔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웬만하면 다 풀어드릴 건데 최대한 조금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6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더 확대해서 볼게요. 자, 원 0,2하고 원 위에 점 P를 이은 선분 AP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라.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쉽지 않아요. 원이 있고요. 요 원 밖에 한 점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원 위에 한 점, 임위의 점 P점에 대해서 자, 최대값, 최소값 어떻게 구하라고요? 자, 중요한 건 중심과 결부지어라 라는 얘기를 했죠. 그죠? 자, 중심이 만약에 5라고 하면 자, 요 이제 P점, OP랑 그 다음에 요 A라는 점, 네, PA. 자, 이 길이를 생각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 길이의 최소값은 당연히 이 OP는 반지름으로 항상 고정이니까 언제 최소가 되냐?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이 가장 최소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OA 길이에다가 반지름 R을 빼준 것이 바로 PA의 최소값이 된다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 최대값이 되려면 이게 가장 멀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되겠어요? 바로 이 반대점이죠. 정확히 이 반대쪽에 P가 있으면 최대 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시 OA 길이에다가 R만큼을 더해주면 최대 길이가 나오겠다라는 걸 이해하신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면 아주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심의 좌표가 2, 마이너스2니까 중심을 예를 들어서 5라고 하면 OA의 길이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죠. 그죠? 그래서 OA의 길이는 네, 길이 공식을 써야겠죠. 2 마이너스 0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루트요. 자, 그래서 구하면 4고요. 요거는 16이죠. 그래서 루트 20입니다. 루트 20 2루트 5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여기서 이제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5니까요. 반지름 루트 5니까 따라서 최소값은 2 루트 5에서 반지름의 길이만큼 빼준 루트 5를 빼서 루트 5가 되고요. 자, 최대값은 이 5의 길이 2 루트 5에다가 반지름의 길이만큼 더해서 3 루트 5가 이제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자, 7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요 문제 잘 알아두세요. 자, 두 점 A, B로부터 거리의 B가 1대인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해라. 자, 한번 잘 생각해 보면요. 여기 A라는 점이 있고요. 여기에 B라는 점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A와 B가 거리의 B가 1대2요. 그럼 예를 들어서 P가 요 정도 있어가지고 요 길이가 1이고, 자, 요 길이가 이제 비율이 2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점들을 모아놓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면 요렇게 선분 A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도 되겠죠. 그죠? 자, 요런 점들을 모아놓으면 어떤 도형이 되겠냐. 자, 우리가 이렇게 어떤 점이 움직여가지고 어떤 도형의 방정식을 찾는다? 우리 이것을 다른 말로 자치의 방정식이다. 자,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렇게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은 다 자체 방정식이라고 해도 무관합니다. 그러면 도형의 방정식, 즉 자체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이 점 P, 임의로 움직이거나 어떻게 고정되는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는 이 점을 어떻게 x, y라고 놓고 이 x, y 사이에 무슨 관계식이 있는지를 이제 찾아주면 되겠다라는 거니까 어렵지 않겠어요. 자, 여기 이제 B라는 점을 x, y라고 나왔으니까 A라는 점은 2,1이고요. 네, B라는 점은 5,1이니까 자, 말 그대로 거리의 B가 1대2다. 그래서 AP의 길이 대 BP의 길이가 1대2다 라는 걸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결국 BP의 길이는 2배의 AP의 길이다 라는 걸 이용하도록 할게요. 자, 요 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거리니까 루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양변을 제곱해서 우리가 BP의 제곱은 4배의 AP의 제곱이다. 자, 요 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BP의 제곱을 구해보죠. 자, BP니까요. X-5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어차피 제곱했으니까 날라갔습니다. 자, 4배에다가
AP의 길이니까요. x-2의 제곱 플러스 BP y-1의 제곱. 자, 이렇게 계산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전개해가지고 정리해야겠죠, 그죠? 전개해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얘를 왼쪽에 있는 걸 다 우항으로 옮기겠습니다. 먼저 우변 먼저 전개하면요. 자, 4배에 칸이 부족하네요. 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우변은 그냥 전개해서 넘깁시다.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요거 이쪽으로 넘겨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제가 여기다가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3x제곱 x제곱 3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x항부터 쓸까요? 자, 마이너스 10이고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6x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상수 나중에 계산할게요. 플러스 3y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이고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6y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5, 4, 20이고요. 20이고 넘어오면 마이너스 이쪽으로 25 마이너스 20이요. 마이너스 25 여긴 플러스 20이죠. 5, 4, 20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에다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6은 0.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딱 봐도 원이라는 거 느낌이 오죠? 양변을 3으로 나눠주고요. 묶어주면 x 3으로 나니까 2죠.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자, 그러니까 3으로 나눴으니까요. 1, 2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 1이니까 마이너스 4니까 2의 제곱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 원입니까? 중심이 1,1이고 반지름이 얼마인? 2인 그런 원이 되더라. 그래서 요거 한번 기억해 두세요. 어느 한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m 대 n이요. m 대 n. 일정한 거리비를 유지하는 점 P의 자체는 항상 원이 되더라.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산 여러분 제가 좀 복잡하게 썼는데 여러분 자세하게 써보세요. 자, 그 다음 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떤 원이 있고요. 이 원과 직선이 만나는 두 점에서 원의 근 각각 접선을 각각 L1, L2라고 할 때 L1, L2가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자, 요거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원이 이렇게 있고요. 원이 있어요. 그리고 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이 있는데요. 직선이 있어요. 이 직선이 뭐냐면 x-1이에요. y는 x- 이렇게 돼요. 자, 그랬을 때 만나는 두 점에서 접선을 각각 긋습니다. 이렇게 접선 하나 그을 수 있고, 자, 요 점에서 만나는 요런 접선 하나 그을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요 만나는 요 점의 좌표를 구해라 라는 겁니다. P라고 하면 요즘의 좌표를 구해라. 자, 그랬는데요. 자, 요 문제 교과서대로 풀지 않고요. 제가 좀 다르게 한번 풀어볼게요. 뭘 이용할 거냐면 극선의 방정식이라는 거 한번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풀이대로 푸는 게 원칙이에요. 그게 원칙이고 혹시나 다른 풀이를 원하는 친구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 교과서 풀이가 더 좋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지나갈게요. 자, 극선의 방정식이 뭐였는지 한번 기억 살짝 해볼게요. 1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자, 요런 원의 방정식이 있고요. 원 밖에 한 점 a, b가 있을 때 이 a, b에서 이게 a, b입니다. 접선을 그었을 때 생기게 되는 두 점을 연결한 요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극선의 방정식이라 했고, 그 극선의 방정식은 ax 플러스 by는 r제곱이다. 이렇게 빠르게 구할 수 있다라는 공식을 지난번에 간단하게 설명드렸었잖아요. 그죠? 그걸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중심이 원점인 원이니까 원점으로 평행이동시켜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얘를 원점으로 평행이동시켜 보면요. 먼저 원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죠? 이걸 원의 방정식으로 바꿔주면 x-1의 제곱 플러스 y-6이니까요. 3이죠. 3의 제곱은 자, 반지름이 얼마 나오나요? 여기서 1 들어갔고요. 3의 제곱이니까 3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9라고 나오겠네요. 9라고 쓸게요. 그냥. 네, 9라고 쓰겠습니다. 자, 요 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원을 어떻게 x제곱 플러스 y제곱으로 바꾸려면 x축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 해줘야 뭐가 되는 겁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라는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를 이렇게 이동했다는 건 이 직선도 이동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직선을 이동하면 뭐가 되냐면
y 자리에 y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 이렇게 되고요. 는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요거 좀 이렇게 요런 형태로 바꿔서 쓸게요. 자, 그러면 x 요 플러스 마이너스 없어지고 넘어오면 마이너스 y 넘어오면 는 3이다 이렇게 는 3이다 이런 표현을 쓸게요.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했지만 우리가 극선의 방정식은 r제곱꼴로 나타내니까 r제곱이 9잖아요. 그죠? 양변에 3을 곱해줍니다. 그러니까 3x 마이너스 3y는 9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이 원밖에 한 점, 이 p라는 점의 좌표가 우리 알게 됐죠. 뭐야? 3,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점은 말했지만 이 점을 이렇게 평행이동해서 구했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 요렇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어떻게 바꿔야 돼요? x축으로 얼마만큼? 1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네, 3만큼 평행이동해야 우리가 원하는 진짜 원래의 점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평행이동하면 그대로 더해주는 거니까요. 4,0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L1과 L2가 만나는 점의 좌표는 4,0이구나 이렇게 구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극선의 방정식에 대한 설명하는 건데요. 이게 좀 더 어렵게 느껴지는 친구도 많을 것 같고 생각보다 이거 생각보다 간단하네 이렇게 느껴지는 친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다른 풀이를 제시하려고 한 거니까요. 이런 풀이는 사실 별로 그렇게 좋은 풀이는 아닙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원이 있고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했더니 얘 원과 이 직선과 만나게 된다. 자, 직선과 만난다. 네, 그죠? 그때 상수 k 값의 범위를 구해라. 원과 직선이 만난다라는 건 두 가지 관점에서 항상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판별식하고 아니면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원을 이렇게 이동했으니까 어떤 원이 되겠어요? 원래 중심이 0,0이었는데, 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니까 네, 마이너스 1, 중심이 어떻게 바뀌냐면 네, 마이너스 1, k만큼이니까 k. 자, 이렇게 중심이 이동했어요. 자, 이 중심과 이 직선과의 거리가 반지름 루트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이용하겠습니다. 거리 d는 자, 루트 2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절대값 대입하는 거죠. 마이너스 2 플러스 2k 마이너스 3이 루트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게 이게 반지름이요. 반지름보다 작거나 같아야 만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걸 풀면 이제 k 값의 범위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게 루트 8인가요? 2 루트 2죠. 이쪽에 곱해지면 4가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 한번 할게요. 2k 마이너스 5가 절대값 뭐보다 작냐면 4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요거 절대값 풀어주면 되죠. 마이너스 4 2k 마이너스 5가 플러스 4다 이렇게 되고요. 양변에 5를 더해주면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양변에 5를 더해주면 1 2k 9 이렇게 되고요. 자, 2로 나눠주니까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k는 2분의 9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우리가 풀어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답이요. 자, 그 다음에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점 2,1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이 직선 위에 점이 된다.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x축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갈까요? 자, 여기다 하지 말고. 자, 2,a를 네, x축 대칭이요. x축 대칭. x축 대칭하면 y의 부호가 바뀌니까 2, -a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요것이 직선 이 위의 점이다. 직선 위의 점이라는 건 대입하면 성립한다라고 했으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에다가 대입 한번 해볼게요. 네. 자, 그러니까 2를 대입하고 여기다 마이너스 a를 대입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요거 넘어가면 2a는 네, 2가 되죠. 요거 2a는 2, 따라서 a는 1이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아주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1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1번도 어렵지 않아요. 자, 도형만 잘 파악하면 돼요. 자, 이 도형을 움직여서 이 도형이 됐다. 그죠? 어떻게 도형의 식이 달라지느냐? 이 도형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봐라. 라는 거죠. 잘 보면, 자,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건 뭐 있냐면,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y는 x 직선 대칭,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죠? 평행이동이랑. 근데 이제 보시면, 얘가 원점 대칭을 하면, 이제 원점 대칭이라는 건 x축 대칭하고 y축 대칭 한번 하는 거잖아요. 그죠? x 대칭과 y축 대칭하면 요 모양이 안 나와요.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x축 대칭 한 번만 한 다음에 적당히 평행이동하면 얘가 되겠다라는 거 알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먼저 x축 대칭 이동하면 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가 이렇게 생기겠죠. 그죠? 자, 평행이동 시켜요. 근데 어차피 얘가 이제 같은 모양이니까 평행이동 시켜서 이 도형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사실 움직임을 다 볼 필요가 없어. 뭐만 보면 됩니까? 이미 한 점만 잡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요 점을 잡아볼까요? 자,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입니다. 마이너스 0이요. 그 점이 뭐가 되는 겁니까? 4,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평이 이동하면 되는 거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5만큼. 자, 그 다음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f, x, y는 0을 어떻게 바꿨어요? 자, x축 대칭하고요. 자, 그 후에 x축으로 5만큼, 자,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어떻게 평행 이동하면 우리가 원하는 도형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다. 자, x축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y좌표가 바뀌죠. 그래서 x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되고요. 자, 5만큼 평 이동했다는 건 x자리에다가 x 마이너스 5를 대입하고요. y자리에다가 y 플러스 1을 대입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가로로 대입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자, 이렇게 대입하면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결국 f의 x 마이너스 5에다가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방정식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천천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평행 이동한 다음에 대칭 이동해도 됩니다. 어떻게 해도 상관없으니까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하셔도 결국 답은 같아진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1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원과 직선이 만나는 두 점을 AB라고 할 때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시오. 네, 요거는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원이 이렇게 있으면 그림을 그려서 먼저 생각해 볼게요. 원이 있으면 직선이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죠. 그랬을 때 요 두 직선에 만나는 교점을 A, 여기 B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요 길이가 주어진 거잖아요. 그죠? 요 길이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원으로 뭘 할 수 있냐면 이 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요, 수직거리죠. 이 거리를 구할 수 있다는 거랑 이 반지름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요게 수직이등분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요 AB 길이의 절반을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구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요 원과 직선을 연립해서 교점의 A좌표, B좌표를 굳이 구한 다음에 구하려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죠? 연립한다는 게 사실 어려우니까. 그래서 원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원을 먼저 중심이 나타나도록 해볼게요. x-2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은, 자, 보시면 여기서 1과 4니까 5가 필요하고 여기 4가 있으니까 9가 돼서 3의 제곱.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즉 2, 마이너스 1하고 2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한번 해보면 요 d를 한번 구해보죠. 바로 요 길이가 d가 되겠습니다. 자, d를 구해보면, 자, 루트에, 자, 2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에다가 절대값 2 집어넣으면 4고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자, 요 값은, 자, 루트 5분의 6인가요? 루트 5분의 6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계산하면 5분의 6루트 5다 이렇게 유리화를 시켜줄 수가 있겠죠. 자, D가 이렇게 된다는 건 우리가 반지름이 3이니까 요 AB 2분의 AB 길이, 자, 요 2분의 AB의 길이의 제곱은 반지름 R의 제곱, 즉 3의 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에 D의 제곱이죠. D의 제곱은 요걸 제곱하면 편하겠네요. 5분의 36인가요? 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5분의 9니까 5분의 45인가요? 5분의 45에서 36을 빼니까 5분의 45에서 36 빼면 9인가요? 9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 따라서 2분의 AB라는 길이는 플러스 루트 5분의 3 5분의 3루트 5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AB의 길이는 2배 하면 되니까요. 5분의 6 루트 5 이렇게 5분의 6 루트 5라는 거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그죠?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 계산이 조금 더 깔끔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1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이 원이 되기 위해서, 자, 얘가 원이 된다는 거죠. 자, 원이 된다. 어떤 x, y에 관한 2차식이 원이 되는 조건이 있었죠. 뭐였나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네,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같아야 하는 거죠. 같다. 자, 두 번째 뭡니까? x, y 항이 없다. 다시 말하면 xy 항의 개수가 0이다라는 거죠. 없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우리가 반지름으로 정리했을 때 반지름이
당연히 0보다 커야 된다. 자, 요 세 가지 조건이 돼야 이제 xy가 란 2차 방정식이 원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보면 요 x제곱의 개수는 1이라고 이미 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y제곱의 개수가 1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먼저 마이너스 2분의 k 마이너스 3이 얼마야 된다? 1이어야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y제곱의 개수가 x제곱의 개수랑 같아야 되니까, 그죠? 요거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요, k제곱 마이너스 3k는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넘겨서 계산하면 네, 여기다 할까요? k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2는 0이 되고, 따라서 k는 1 또는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k가 1일 때,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k가 1이면 1 때 식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k가 1이니까요. 여기가 1이 될 거고요. 당연히 y제곱 1이 되는 값을 구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2y 플러스 1은 0이다. 요런 원이 되고요. 자, 요거 원의 방정식으로 한번 구해서 반지름이 되는지 0보다 큰지를 먼저 찾아줘야 되겠죠. 자,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4 나오고 했으니까 여기 4 이렇게 되네요. 그죠? 원이 되네요. 그죠? 반지름이 0 이상 나왔으니까. 자, 그때 k값을 구하고 k값에 따른 원의 중심, 두 원 중심 사이, 그러니까 중심이 원이 두 개 나오는데 두 개 다 모두 성립하겠네요. 그죠? 여기서 중심은 뭐냐면 2,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알게 되고요. 자, 두 번째, k가 2일 때, 자, 정리해 볼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고요. 마이너스 4x, 2니까요. 플러스 4y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요거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고요.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서 4 나오니까요. 6이네요. 그죠? 그래서 6 이렇게 되겠네요. 자, 따라서 여기서의 중심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두 중심 사이 거리, k값은 1과 2고요. k값은 1과 2고 중심 사이 거리는, 자, 두 중심 사이의 거리를 한번 계산해 보면요. 자, 2-2 보니까 x좌표가 같으니까 x축과 이렇게 평행한 직선이니까요. y좌표의 차이만 y축과 평행한 직선이니까 y좌표의 차이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냐면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k값은 1과 2이고 두 중심 사이의 거리는 1이다 라는 걸 금방 구해낼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16번까지 풀었고요. 17번까지까지 하면 대단한 학습의 마무리가 됩니다. 마지막 17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직선 L이 있고요. 이걸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마이너스 3만큼, 2만큼 평행 이동한 후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을 L-이라고 할 때 이 L과 L-의 교점이 y축 위에 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직선이잖아. 두 직선에 만나는 교점이 y축에 있다. 잘 보세요. 근데 이 직선을 먼저 이거를 대략 이해해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 이 직선을 어떻게 이동해 가지고 이 직선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교점이 생겼단 말이야. 근데 이 교점이 y축에 있다는 거죠. 제가 그림을 좀 요렇게 그려볼까요? 요렇게. 그랬더니 요게 어떻게 y축 위에 이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옮기기 전, 이거 옮긴 후 예를 들면 이렇게 했으면, 그죠? 그런데 보세요. 이 L이라는 직선을 잘 보면요, 문제가 생각보다 쉽게 풀려요. 왜냐하면 지금 기울기가 A고 y절편이 3이에요. 뭐라고요? y축에서 어디서 만나? 3이라는 점에서 만난다는 거잖아. 이미 벌써 정보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점의 좌표를 바로 우리가 0,3이구나 라는 걸 처음부터 구하고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문제다라는 거죠. 자, 그냥 문제에 따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가다 보면 답이 금방 나올 것 같아요. 자, x축 방향으로 3만큼, 자, 직선 여기다 쓸게요. L이요. y는 ax 플러스 3이고, 자, 얘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행 이동하면 y 대신에 y 마이너스 2를요, x 대신에 x 플러스 3을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얘를 y는 x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 y는 x 직선 대칭. x, y를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x 마이너스 2는 a에다가 y 플러스 3, 플러스 3 이렇게 되고요. 자, 이거의 교점이 0,3이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직선이 어디를 지나요? 0,3을 지난다. 0,3을 지난다.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x에다 0, y에다 3을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는 3 대입하니까 6a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a를 구해보면요,
a는 마이너스 6분의 5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생각보다 여기에서 교점이 y축에 있다는 것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대단원 학습 점검 마무리하고요. 학습 평가 마무리하고 익힘체계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번이요. 다음 중 원을 나타내는 방정식은 방금 했던 문제랑 비슷하죠, 그죠? 자, 보시면 두 x제곱 y제곱의 개수가 같아야 되니까 이제 원은 딱 아니라는 거 알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를 보니까 이제 반지름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에서 여기서 얼마가 필요하냐면 1이 더 필요하고요. 여기서 얼마가 필요해요? 4가 더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가 0이 나와서 얘는 원이 안 돼요. 자, 계산하면 원이 돼. 이거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니까 합치면 0 되죠. 그죠? 자, 여기서 마이너스 1이 필요하고요. 여기서 절반의 제곱인 마이너스 4가 필요하니까 합치면 플러스가 되죠. 이게 합쳐서 마이너스가 돼야 이쪽으로 넘어가서 플러스가 되거든요. 얘는 그래서 플러스 5인데 이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5가 돼요. 반지름이. 얘는 0이 되고 그러니까 얘도 안 됩니다. 자, 여기는 보시면 이거 절반의 제곱인 9가 필요하죠. 9. 자, 요거에 절반의 제곱인 16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6이 필요합니다. 자, 더하면 마이너스 25가 되고 20이니까 마이너스 5가 돼서 넘어가면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하는 김에 4번 내볼게요. 자, 절반의 제곱인 9가 필요하고요. 절반의 제곱인 16이 필요한데 25 더하면 25니까 0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긴 0이 돼 버려요. 그래서 얘도 원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실제로 한번 다 계산해 보시고 여차하면 이거 말했지만 공식을 외우는 건 아니고요. 자, 이렇게 하나하나 해서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8번으로 넘어갈게요. 8번. 다음 세 직선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라. 자, 이렇게 우리가 세 직선이 만나면 세 직선이 이렇게 뭐 지나간다고 칩시다. 자, 그렇게 되면 뭐가 생겨요? 교점이 3개가 생기고 점 3점의 좌표를 알면 우리가 이 3점을 지나는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가 원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3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다. 자, 그럼 요 원의 방정식은 요 교점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3개를 연립해서 교점을 구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x는 0이라는 직선하고 3x-y는 0이라는 직선하고 자, 5x-y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직선. 자, 요 3개를 연립 한번 해도록 할게요. 자, 얘를 제가 1번, 얘를 2번, 얘를 3번이라고 해서 자, 1번과 2번을 연립하면 1번, 2번 x에다 0 대입하면 돼요. 자, 그러면 좌표가 어떻게 나와요? 0, x는 0이라고 했으니까 0 대입하면 y는 0이네요. 0,0을 지른다라는 걸 알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번과 3번을 연립해 볼게요. 1번, 3번. x에다 0 집어넣으면 0, 자, 그 다음에 y는 얼마 돼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0,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번과 3번을 연립해 보도록 할게요. 자, 2번과 3번. y 대신에 3x를 대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5x 마이너스 3x니까 2x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x는 1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을 대입했으니까 여기다 1 대입하면 y는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세점의 좌표를 구했으니까 이제 뭘 구하면 되는 겁니까? 원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겠다. 자, 원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 말했지만 일반형에다 대입해야 훨씬 더 간단해진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라지 ax 플러스 라지 by 플러스 라지 c는 0이다 라는 식에다가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0,0을 대입하면 결국 c는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c는 0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바로 그냥 이렇게 는 0이라고 놓고 프로를 줄게요. 자, 1번 대입한 겁니다. 자, 0,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볼게요. 0, 마이너스 대입하면 0x가 다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4. 자, 마이너스 2b는 0이다 해서 따라서 b가 얼마다? 2라는 것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이 b가 2라는 거 구하고 그 다음에 1,3을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자, 1,3을 대입하면 1,3 1 더하기 3의 제곱 9 더하기 a 더하기 3이요. 3인데 b가 2니까 플러스 6은 0이다 라고 해서 따라서 a가 뭐냐면 a는 마이너스 16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원의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16x 그 다음에 플러스 2y는 0이다 이렇게 되고요. 자, 외접원의 반지름이니까 요 원의 반지름을 구해야 되니까 다시 원의 중심을 구하는 형태로 나타내 줘야겠죠. 8의 제곱이고요.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서 절반의 제곱은 64가 나오고요. 여기서 1 나오니까 65죠. 그래서 넘어가면 65다. 따라서 반지름의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네, 루트 65. 이거 조심하세요. 그냥 루트 65라고 적는 친구 있어요. 네, 루트 65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점 3,4에서 원 x제곱 y제곱의 그 두 접선이 원과 만나는 점을 PQ로 할 때 직선 PQ. 자, 요거 있잖아. 요거 극선의 방정식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극선의 방정식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떻게 구한다고요? 네, 3x 플러스 4y는 네, 5다. 네, 끝났어요. 여기 답입니다. 아, 여러분은 직접 풀이 방법대로 한번 해보세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원과 직선이 만나는데 두 점을 A, B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다른 원 위에 점 C가 있어가지고 요 삼각형 ABC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C를 잡을 때요. 그때 요 접선에 만나요. 요 C점의 C점에서 즉 다시 말하면 자, 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자, 그럼 언제 최대가 되겠냐? 언제 최대가 되겠냐? 이게 있잖아요. AB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요 삼각형의 높이가 최고가 돼야겠죠. 그죠? 높이가 최고가 된다는 얘기는 잘 보시면 요 삼각형에서 높이가 언제 최고가 되냐면 여기 중점을 지날 때가 최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다 설명용이에요. 설명용. 자, 이렇게 한 현을 이제 밑변으로 하고 높이가 이제 이 위에 한 점이 있으니까 요런 삼각형도 있을 수 있고 요런 삼각형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요런 삼각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P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럼 언제 높이가 지금 밑변의 길이는 똑같으니까 높이가 언제 가장 커지냐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 직선이랑 평행한 직선 만약에 요 점을 지난다 그러면 요 점 이렇게 평행한 직선을 긋잖아요. 그럼 요 점이 생기고 이 점을 지날 때 넓이랑 이 점을 지날 때 넓이가 같아지겠죠. 그죠? 자, 그럼 이게 더 언제 넓어지겠냐? 이게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면 되겠잖아요. 그죠? 그래야 높이가 더 올라가죠. 어느 방향으로? 얘랑 수직이 되는 방향으로 이쪽으로 더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어디? 이 끝까지 가면 최대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이 끝까지 간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얘랑 기울기가 같은 직선이 접하면 된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요 AB라는 직선과 이 C점에서의 요 기울기가 같도록 딱 접하게 만들면 그때 C가 뭐가 돼요? 최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생각하면 아주 쉬운 문제가 돼요. 왜요? 지금 이 직선의 자,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2인 접선의 방정식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y절편이 음수인 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방정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끝났죠. 기울기가 2예요. 원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공식을 이용해서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R 반지름 3이잖아. R 루트 m제곱 마이너스니까 4고요. 여기다 그냥 쓸까? m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중에서 y절편이 뭔가 음수인 거의 답이니까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직선은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루트 5가 되겠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답을 찾아줄 수 있겠다. 생각보다 빨리 구할 수 있죠. 그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걸 잘 생각하면 돼요. 자, 얘에서 높이가 최대가 되는 건 같은 기울기로 접할 때가 최대가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늘어져도 최대한 좀 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1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 중 도형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대해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옳은 거요. 자, 기억 볼게요. 점 얘를 x축방에 이만큼 y축방에 마이너스 4만큼 평이 나오면 원점이 된다. 진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만큼 평이 동하면 여기다 2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만큼 평이 동하면 마이너스 4만큼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네, 더하니까 원점이 되네요. 그죠? 맞다. 기억은 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선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도형은 L과 수직이다. 자,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수직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y축 대칭 이동한 도형을 L-라고 하면요. y축 대칭하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네, x의 부호가 바뀌는 거죠.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는 1이다 이렇게 되고요. 자, 요 L의 기울기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3인가요? 네, 2분의 3이 되고요. L-의 기울기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3. 자, 기울기의 부호가 바뀌었지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진 않잖아요. 그죠? 조심하셔야 돼요. 기울기의 부호만 다른 거지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이 수직이니까 그거랑은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디귿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원이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하는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원래 원과 같다. 한번 해보죠. 자,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하면 y 자리에 뭘 대입해야 돼요? y-2를 대입하면 됩니다. 자, 플러스 자 y-2를 대입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x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1이다 이렇게 되고요. 자, 이것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다. x축 대칭하면 y의 부호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자, 요거 x제곱 플러스 y의 부호가 바뀌니까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다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이 제곱 안의 부호는 바꿔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결국 y 플러스 1은 1이 되고요. 얘가 보니까 뭐예요? C, 원C와 동일한 식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이다라는 걸 정확히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12번입니다. 12번. 자, 직선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 직선이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자, 이것도 좀 다르게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 후에 이게 k값에 상관없이 점을 지난다라고 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이 식이라는 건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구한다고? k에 관한 항등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자, 이걸 풀어주면 이렇게 되고요.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점을 지나야 되니까 k의 항등식으로 생각하면 k의 개수, 이제 x가 개수가 되는 거죠. 자, 요게 0이어야 되는 거고 나머지 요 값이 0이 되면 되는 거죠. 즉 따라서 k가 0이고요. 그러니까 0, 그 다음에 0이니까 0 대입하면 y는 얼마 되냐면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얘가 k값에 관계없이 0, 마이너스4를 지난다고요. 얘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해도 k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은 요 점이 평행이동한 거랑 똑같다. 그래서 얘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이너스 3을 더해주면 되잖아. x좌표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4라는 걸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직선이라는 게 옮기기 전에 k값에 관계없이 움직이는 고정된 점도 옮기면 마찬가지 그 점이 되는 거니까 그냥 점을 먼저 구해서 옮기는 게 편하다. 그죠? 문제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아무튼 여기서는 그렇게 푸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서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교과서 풀이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여러분 풀이랑 비교해 보세요. 자, 마지막 문제 13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쭉쭉쭉 있는데 결국은 뭘 구하라는 겁니까? 이때 그래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자, 요렇게 직교하는 직선 도로가 있는데 요게 이제 도로예요. 도로. 여기 길입니다. 이게 키라는 길이고, 자, 요렇게 2km, 3km 떨어진 지점에 A라는 회사가 있고요. 이거 회사입니다. 회사에서 루트 5km만큼 떨어진 점에 이 B가 있어요. B라는 공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C라는 공장을 거쳐서 다시 A 회사로 돌아올 때 이 거리는 이제 고정이잖아, 그지? 이 거리는 이제 고정이 아니란 말이야. C가 한마디로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요렇게 될 때고 여기 있으면 요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돌아올 때 최소가 되도록, 거리가 최소가 되도록, 지난번 했던 거랑 비슷하죠. 거리가 최소가 되도록 이제 C의 위치를 했다죠. 그랬을 때 BC 사이에 거리를 한번 구해라. 요 거리를 구해봐라, 요 거리. 네. 자,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 어렵지 않죠. 여기가 2잖아. 여기 루트 5잖아요. 여기 얼마야? 1이겠죠. 1대 2대 루트 아니겠어요? 직각삼각형이니까. 그죠? 어렵지 않게 B점의 위치는 구할 수가 있겠고요. 자, 요거 말했지만, 어떻게? 네, 대칭 이동을 이용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 점을, 여기를 축이라고 생각하고요. 요거 대칭 이동하면, 여기 A-가 여기 있겠죠. 그죠? 결국은 요 A-와 요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기가 x축이라고 생각하면요. 이 점의 좌표는 원래 3,2였는데 이 점의 좌표는 3,-2가 되겠죠. 죄송해요. 2,3인데 얘는 2,-3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 점이랑 요 B점을 연결하는 직선 최단 거리니까 그때 C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C점의 위치가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잘 보면요. 얘 점의 좌표는 여기가 x축, y축이니까 0,2라는 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요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구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보니까 기울기가 얼마냐면, 자, x가 2만큼 증가했고 y는 반대로 2에서 마이너스 3까지 5만큼 떨어졌으니까 기울기는 2분의 5가 되겠습니다. 그럼 끝났죠. 0,2를 지나고 기울기가 오니까 y 마이너스 2는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5x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구했어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5x 플러스 2라는 직선이 되고요. 요 직선에 x절편을 구하면 되는 거잖아. y에다 0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y에다 0 집어넣으면 2분의 5x는 2니까 얼마인가요? 5분의 4. 그죠? 따라서 여기는 5분의 4.
5분의 4 지점이다. 5분의 4. 그러니까 이 길이가 얼마라는 거야? 5분의 4라는 거. 우리는 뭐야? 지금 BC 길이 구하는 거니까 따라서 BC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자, 요 길이는 이거 제곱, 이거 제곱. 그러니까 루트 요 길이가 2잖아요. 그죠? 2의 제곱 플러스 5분의 4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자, 요거 계산 한번 해볼게요. 25분의 16이고 얘는 4니까 100인가요? 100. 그래서 5분의 루트 116. 자, 5분의 루트 116이요. 116은 이제 4로 나눌 수 있겠네요. 5분의 2 루트 4로 나누면 얼마야? 3이 안 되고 4, 2, 4, 9, 36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5분의 2 루트 29 정확히 말하면 킬로미터요.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좀 제가 이렇게 푸느라 끝까지 다 푸느라 조금 긴 시간 걸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풀이랑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더 좋은 풀이가 있다면 그 더 좋은 풀이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제 풀이랑 비교하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